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이제 그만 고집 부리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엄마 뒷바라지를 해야 합니까? 75세 박순자 할머니는 큰딸 미영이의 차가운 말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50년 동안 살아온 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요양원에 가시면 전문적인 케어도 받으시고 우리도 마음 편하고요. 이 집은 팔아서 요양원비랑 우리 생활비로 써야죠.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 짐짝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노인이 정작 노년기에 홀로 남겨지는 현실 말입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1948년생으로 23살의 남편 박철수와 결혼해서 슬하에 이남 1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할 때는 밤낮 없이 도와가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 늦게까지 공장 일을 도왔습니다. 아이들이 자라 학비가 많이 들던 시절에는 더욱 바빴습니다. 큰딸 미영이가 공부를 잘해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과외비와 학원비를 마련하느라 낮에는 공장 일을 돕고 밤에는 남의 집 청소며 가사도우미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준호는 몸이 약해서 병원비가 많이 들었는데 그때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금반지며 폐물을 하나씩 팔아가며 돈을 마련했습니다. 남편 철수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것은 순자 할머니 나이 62세 때였습니다. 그때도 장례비며 병원비로 빚만 잔뜩 남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파트 청소를 하면서라도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미영이가 결혼할 때는 전세금을 마련해 주려고 순자 할머니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노후 대비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식들이 어머니에게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이 큰 집에서 뭘 하세요? 넘어져서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희도 애들 교육비며 생활비며 만만치 않아요. 이 집값이면 최소 5억은 나올 텐데 그걸로 엄마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나눠 갖는 게 맞지 않나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결국 돈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것, 남편과 함께 일궈낸 이 집이 이제는 자식들 눈에 돈으로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외로우실 거예요.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준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자신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자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식들 말대로 순순히 요양원에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버티시겠습니까?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에는 남편과 함께 심었던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매년 가을이면 주렁주렁 열리는 감을 따서 자식들에게 나눠주곤 했는데 이제 그런 일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친구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이는 같은 나이로 10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순자 할머니는 어제 있었던 일을 정숙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정숙이는 한동안 말없이 듣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아, 너도 그런 일을 당했구나.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정숙이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이는 2년 전에 아들이 사업 실패로 빚을 지자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빚을 갚은 후에 오히려 어머니와 연락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연락하긴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 돈 때문에 관계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두 친구는 전화로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자신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팸플릿까지 들고 와서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시설 정말 좋아요. 3인실이긴 하지만 깨끗하고 간병사들도 친절하대요. 월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 집을 팔면 10년은 충분히 지낼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팸플릿을 받아들고 살펴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깔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이미 모든 걸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 엄마,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누가 돌봐드려요? 저희도 일이 있고 가정이 있어서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미영이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서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아내 은정이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은정이는 평소에 순자 할머니에게 그다지 다정하지 않았지만 그날은 유난히 친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정말 좋더라고요. 물리치료도 받을 수 있고 여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은정이가 건네는 차를 마시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요양원을 권하는 이유가 정말 자신을 위해서일까요?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준호와 은정이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지금 집 시세가 최소 5억은 나간다고 하네요. 어머니, 요양원비로 2억 정도 쓰신다고 해도 남는 3억은 우리가 나눠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결국 돈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갖고 싶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 혼자 그 큰 집에 사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저희도 애들 키우면서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준호의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우고 돌봐준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짐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을 잘못 키운 건가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건가요? 남편 사진은 아무 말이 없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라면 뭐라고 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자식들도 자식들 인생이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의존하지 말자. 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이튿날 순자 할머니는 동네를 산책하다가 경로당에 들렀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곳이었는데 그날따라 발길이 향했습니다. 경로당에는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김말순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말순이는 순자 할머니보다 한 살 많은 76세로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나왔어요. 그러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자식들은 잘 있고요. 순자 할머니는 말순이의 질문에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그저 그래요.
말순이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을 보더니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순자 할머니는 결국 참았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한다는 것, 자신의 의견은 전혀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 결국은 돈 때문인 것 같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말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순자 씨도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요즘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나는 더 심했지. 5년 전에 아들이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망하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뻔했어. 그때 깜짝 놀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예금을 모두 털어서 대출금을 갚아줬지. 말순이의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잘 안 해. 명절 때나 얼굴 보지. 그나마 며느리가 가끔 안부 전화하는 게 전부야. 순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상황도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말순이의 경우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언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행히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냥 혼자 살고 있어. 대신 생활비는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으로만 버티고 있지. 뭐 검소하게 살면 못 살 정도는 아니야. 말순이의 말을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혼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니,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요? 처음에는 외로웠지. 그런데 여기 경로당에 나오면서 친구들도 생기고 요즘은 그럭저럭 재밌게 지내고 있어. 오히려 자식들 눈치 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 말순이의 말에서 순자 할머니는 뭔가 힌트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할머니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독거노인 안전확인 서비스, 응급호출 시스템, 방문 간병 서비스 등등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모든 걸 관리했고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만 급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의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이상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장과 각종 서류들을 꺼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월 80만 원, 기초연금으로 월 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적금 하나가 있었는데 이걸 상속받으면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았습니다. 월 11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집이 있으니까 주거비는 관리비 정도만 나가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면 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요양원 계약서까지 가져왔습니다. 엄마,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이 요양원이 정말 좋다고 해서 자리를 예약해놨어요. 다음 주까지 결정하셔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미영이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미영아, 엄마한테는 선택권이 없는 거니? 엄마, 무슨 소리세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요. 정말로 엄마를 위해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영아,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았니? 너희들이 이 집을 팔았어. 돈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 미영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내가 다 들었어. 집값이 5억 나온다면서. 요양원비 빼고 남는 돈은 니들이 나눠 먹자고 했지. 평생 너희 위해 희생한 내가 결국 돈으로만 보이더냐? 미영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영이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도 생활이 어려워서. 미영아, 엄마가 평생 뭘 위했어? 살았는지 알고 있지? 너희들 뒷바라지 하려고 내 인생을 다 바쳤잖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엄마를 짐짝 취급하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니? 미영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는 게 맞나요? 나이도 이제 75세인데, 미영아,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너희들이 정할 일이 아니고. 그날 미영이는 결국 입술만 깨문 채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순자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이 싸움이 이제 막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며칠 후 이번에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은정이와 함께 말입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요양원 가시는 걸 거부하신다고요? 그래, 엄마는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혼자 살면 정말 위험해요. 은정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요? 순자 할머니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은정아, 정말 엄마가 걱정되는 거야. 아니면 이 집이 걱정되는 거야? 은정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귀로 똑똑히 들었다. 집값이 얼마 나온다. 요양원비 빼고 남는 건 니들이 챙긴다. 결국 엄마 눈에는 돈밖에 안 보이더냐? 준호와 은정이는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 준호야, 그동안 엄마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해줬는지 기억하니?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결혼할 때 전세금도 해주고 사업한다고 1억까지 보태줬다. 명절마다 용돈 챙겨준 것까지 치면 2억은 넘는다.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부족하니?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왔어. 엄마 집까지 팔아서 나눠 가지겠다고? 그게 자식된 도리냐? 그날도 준호 부부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질 걸 예감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말순이 할머니와 다른 어르신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이고, 순자 씨도 그런 일을 당하는구나. 이경숙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경숙이는 78세로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 부모는 은행으로만 생각하고 돈이 떨어지면 부담스러워해. 그래도 순자 씨는 집이라도 있잖아. 나는 전셋집에 사는데 자식들이 전세금까지 빌려달라고 해서 정말 골치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요즘 노인들이 다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순자 할머니가 말하자 말순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순자 씨 말이 맞아. 나도 요즘 생각해 보니까 자식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것보다는
우리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끼리 도운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글쎄, 혼자 살면 외롭고 위험하니까 우리끼리 자주 만나서 안부도 확인하고 뭔가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거지. 말순이의 제안에 다른 어르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나도 혼자 살면서 가끔 무서울 때가 있거든. 맞아.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하면 연락할 사람이 없어서 정말 막막해. 순자 할머니는 어르신들의 말을 들으며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끼리 연락망을 만들어 보자. 매일 안부 전화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여기서 만나기도 하고. 말순이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날 경로당에 있던 6명의 어르신들이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미영이와 준호가 함께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얘기 좀 해야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차가웠습니다.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다른 방법이 뭔데? 법적으로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혼자 살기에는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면서 법적으로 강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영아, 준호야,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야?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엄마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니까. 순자 할머니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키워온 자식들이 이제는 자신을 상대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 혼자 이 집에 사시는 건 정말 비효율적이에요. 이 집값으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준호의 말에서 순자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의 행복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알았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순자 할머니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이와 준호는 어머니가 순순히 받아들이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현명한 선택이에요. 내일 요양원에 가서 최종 상담을 받아보시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절망적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말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 어떻게 해야 할까? 순자 할머니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식들이 성년후견인 제도까지 거론하며 협박했다는 것,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아이고, 순자야. 그 자식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말순이도 충격받은 것 같았습니다. 언니, 나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이대로 요양원에 가야 하는 건가? 순자야, 섣불리 포기하지 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잘 해결한 사람이 있어. 오늘 오후에 경로당에서 만나자. 그분을 소개해 줄게. 순자 할머니는 작은 희망을 품고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말순이가 소개해준 분은 이정희 할머니라는 분이었습니다. 정희 할머니는 77세로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3년 전에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아들이 제 집을 팔아서 요양원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일단
법적으로 알아봤어요. 성년후견인 제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적용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야 가능한 건데 멀쩡한 사람한테는 적용이 안 돼요. 정희 할머니의 말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무리 때를 써도 부모 동의 없이는 집을 팔 수 없어요. 정말요?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해요. 제가 그때 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올 거면 나는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겠다고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 태도를 바꿨어요. 그 후로는 요양원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더라고요. 정희 할머니의 경험담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선택권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희 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요가도 배우고요. 정희 할머니의 밝은 표정을 보니 순자 할머니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식들 용돈 안 줘도 되니까 여유가 생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마음의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미영이가 요양원 입소 서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것만 서명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입소할 수 있대요. 순자 할머니는 서류를 받아보지도 않았습니다. 미영아, 엄마는 요양원에 안 가기로 했어. 엄마, 또 그러시면 안 되죠. 이미 다 정해진 일인데. 누가 정했는데? 엄마 동의 없이 누가 정했어?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강함이 있었습니다.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미영아, 그 걱정은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대신 너는 이제부터 엄마 집 얘기하지 마. 엄마, 무슨 소리세요? 이 집을 팔아야 요양원비도 나오고. 미영아, 엄마가 언제 이 집을 팔겠다고 했니? 미영이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게 어디 있어. 이 집은 엄마 집이야. 엄마가 팔겠다고 하지 않는 한 아무도 팔 수 없어. 순자 할머니는 정희 할머니에게서 들은 법적 지식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압박한다면 엄마는 이 집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미영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엄마 재산은 엄마 마음대로 처분할 권리가 있어. 너희들한테 물려줄 의무는 없고. 그날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뿌듯했습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리 조심스러운 태도였습니다. 어머니, 누나한테 들었는데 정말 재산을 기부하실 생각이세요? 그건 너희들 태도에 달린 문제야.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봅니다. 어머니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았네요. 준호의 태도 변화를 보며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혼자 사셔도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걱정이 되어서요. 준호야, 그 걱정은 고마운데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 방법이 있어. 순자 할머니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만든 상호부조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는 것,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연락망도 만들었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 응급 호출 서비스도 신청했어. 목걸이처럼 걸고 다니면서 응급 상황에 버튼을 누르면 바로 구조대가 출동하는 거야. 준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웠을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어. 연금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집이 있으니까 주거 걱정도 없고. 어머니, 그런데 만약에 몸이 아프시거나 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방문간병 서비스도 알아봤어. 필요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대 해. 순자 할머니의 치밀한 준비를 보고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네요.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그날 준호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정말 후련했습니다. 드디어 자식들의 압박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말순이 할머니와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날 계획도 공유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담소를 나누거나 간단한 게임을 했습니다. 가끔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습니다. 수요일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수업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굳어서 힘들었지만 점점 유연해지는 자신을 느끼며 재미를 느꼈습니다. 금요일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다리로 산을 오르내리며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경제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매월 20만 원씩 적금도 넣을 수 있었습니다. 언니들, 나 요즘 정말 행복해. 어느 날 경로당에서 순자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말순이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왜 그동안 자식들 눈치만 보면서 살았을까? 그러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데 말이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순자 할머니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김철수 할아버지로부터였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78세로 5년 전에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혹시 시간 있을 때 제 집에서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재료비랑 품삯은 다 드릴게요. 철수 할아버지는 요리를 전혀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매일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만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찬이야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품삯까지 받기는 그래요. 아니에요. 순자 씨, 이건 일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매달 배달 음식비로 30만 원씩 쓰고 있는데 순자 씨가 반찬을 만들어 주시면 더 건강하고 경제적일 것 같아서요. 철수 할아버지의 제안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요리 실력으로 작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2번 정도 갔어. 일주일치 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건 어때요?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순자 할머니의 첫 번째 일거리가 생겼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집에서 일주일에 2번 각종 반찬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철수 할아버지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집밥을 먹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별 말씀을요. 저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실제로 순자 할머니는 이 일을 통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소문이 나자 다른 독거 어르신들도 순자 할머니에게 반찬 만들기를 부탁했습니다. 곧 순자 할머니는 새 집에 반찬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월 수입이 6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언니, 나 이제 완전히 자립했어. 순자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연금 110만 원에 반찬 일로 60만 원. 합치면 170만 원이야. 이 정도면 넉넉하게 살 수 있어. 친구들도 순자 할머니의 성공을 보고 자극받았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시작했고 정희 할머니는 한복 수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7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다니 말입니다. 6개월 후 순자 할머니의 집에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얼굴이 어색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니?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 대한 원망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혼자 사시는 게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오히려 너무 바빠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야.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현재 생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의 활동, 문화센터 수업, 그리고 반찬 만드는 일까지. 엄마가 일을 하신다고요? 그래,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벌어. 미영이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75세 나이에 일을 하시면 몸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안 힘들어. 오히려 보람있고 재밌어. 내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 순자 할머니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미영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나 봐요. 미영아, 너희들이 엄마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과소평가했던 거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하는지, 내 꿈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지. 엄마, 그런데 이제 알겠어. 나도 나만의 인생이 있다는 걸. 75세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영아,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 다 지나간 일이야. 순자 할머니는 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자식들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진짜 삶을 발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미영이가 돌아간 후 순자 할머니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75세가 되어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았네요. 남편 사진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지만 순자 할머니는 남편이 자신을 응원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순자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상담해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경제적 자립, 새로운 일거리 찾기 등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70세 박영희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할머니도 자식들이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희 씨, 먼저 본인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연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월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계산해 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신만의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가능해져요. 영희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계속 압박하면 어떻게 해요? 영희 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예요. 자식들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해요. 순자 할머니의 조언을 듣고 영희 할머니도 자식들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순자 할머니처럼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순자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찾은 어르신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습니다. 요즘 정말 보람찬 일을 하고 계시네. 말순이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맞아. 예전에는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정말 뿌듯해. 순자 할머니는 진심으로 행복해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에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사업에 실패해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 혹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호는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 거야? 사실 빚이 너무 많아서요. 집도 경매 넘어갈 것 같고. 순자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2년 전에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아들이 이제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정말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가진 돈은 2년 동안 모은 적금과 남편의 보험금을 합쳐서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 들어드릴게요. 첫째, 이 돈은 빌려주는 거다. 갚을 수 있을 때 반드시 갚아라. 둘째, 앞으로는 엄마 집이나 재산에 대해서 절대 간섭하지 마라. 셋째, 엄마가 하고 있는 일이나 생활 방식에도 터치하지 마라. 그리고 이 조건들 다 공증받아서 법적으로 남길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야, 한 가지 더. 네, 이제부터는 엄마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대해줘. 내가 보호해야 할 약한 존재가 아니라 동등한 어른으로 말이야. 준호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반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를 너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분명한 조건을 내세워서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미영이도 순자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는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동안 엄마에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서요. 미영이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혹시 저랑 가끔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드실 수 있을까요? 예전처럼 모녀 사이로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순자 할머니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2년 전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습니다. 미영아, 엄마도 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야 해. 어떻게 다르게요? 예전에는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만 사는 관계였잖아. 이제는 서로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존중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 미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이제부터는 엄마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와 자식들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일방적인 희생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순자 할머니는 78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찼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전에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고 오후에는 경로당에서 상담 일을 합니다. 저녁에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독서를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자립했습니다. 연금과 일에서 버는 돈을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활비로 120만 원을 쓰고 나머지는 적금을 넣거나 여행비로 저축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 자신의 능력을 믿는 자부심,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다는 주체의식이 생겼습니다. 언니들, 나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순자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혼자 가는 거야? 아니,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같이 가. 4박 5일로 제주도 전체를 둘러볼 예정이야. 와, 정말 부러워. 나도 여행 가고 싶어. 그럼 언니도 같이 가. 아직 자리 있어. 순자 할머니는 친구들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78세의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는 자신이 신기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위험하다고 말렸을 텐데 이제는 자신의 일은 자신이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순자 할머니는 더욱 활기찼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새로운 경험들이 마음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어. 한라산도 올라가고 바다에서 일출도 보고 78세에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을 줄 몰랐어. 순자 할머니는 여행 사진을 보여주며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한라산을 올라갔다고? 물론 끝까지는 못 올라갔지. 1100고지까지만 갔어. 그래도 충분히 뿌듯했어. 78세의 나이에도 산을 오르고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순자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게 아닐까요?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젊어질 수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경로당에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멘토를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혹시 저희 사업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처럼 성공적으로 자립하신 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민센터 직원의 제안을 듣고 순자 할머니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노인 일자리를 찾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상담을 해주시고 성공 사례를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월 80만 원의 활동비도 지급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고민 없이 승낙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 후 순자 할머니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매주 20명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순자 할머니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이 집을 팔라고 해서 고민이에요. 선생님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선생님, 혼자 살면서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다양한 고민을 가진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75세든 80세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의 강연을 듣고 많은 어르신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준비도 필요해요. 경제적 계획, 건강관리, 사회적 네트워크 구성 등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줬습니다. 6개월 후 순자 할머니의 상담을 받은 어르신들 중 8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립적인 생활을 시작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순자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높은 성공률을 기록한 멘토는 처음이에요. 주민센터 직원이 순자 할머니에게 감탄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직접 겪어본 일이다 보니까 현실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지역에서도 순자 할머니의 강연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다른 동네나 시군을 방문해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78세 박순자입니다. 순자 할머니가 단상에 오르면 청중들이 놀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78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저는 자식들에게 찜이 되는 노인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살던 집을 팔고 요양원에 가라고 했어요. 청중들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에 집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노력, 새로운 일거리 찾기,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등등. 지금 저는 월 280만 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연금 110만 원, 반찬일 60만 원, 상담일 80만 원, 강연료 30만 원이에요. 청중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78세의 할머니가 이 정도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에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 가장 소중해요. 순자 할머니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저도 용기가 생겼어요. 할머니,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격려했습니다. 지금 순자 할머니는 79세가 되었습니다. 4년 전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후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미영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를 찾아와서 안부를 묻고 준호는 빌린 돈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순자 할머니 자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인정이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79세인 지금도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최근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 그리고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청중들은 순자 할머니의 말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입니다.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아보세요. 순자 할머니의 메시지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여러분,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7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79세가 된 지금까지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들 때문에 고민이 있으시거나 노년의 삶에 대해 걱정이 있으시다면 순자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순자 할머니처럼 자신만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